그런데 과거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 밀착 취재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사들을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남성 기자 둘이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아이도 그래서 맨날 나오는 얘기가 내로남불 얘기일 텐데요. 그런데 앞서 여기 계신 분들도 얘기했지만 민주당 성향 인사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두둔할 수 없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표현했지만 오늘 방송인 김어준 씨의 표현은 좀 달랐습니다. 여당의 비대위원 목소리와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집 앞에 왔다는 거잖아요. 가겠다고 사전 예고도 했다는 거잖아요. 언론의 이런 취재 방식, 집 앞으로 찾아가는 거 비판받을 때 있습니다. 그 대상이 한동훈 장관 정도 되는 권력자라면 이건 취재 일환으로 용인돼야 된다고 봅니다. 보복 방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관 앞 택배까지 뒤졌습니다. 다 모두 생중계입니다. 더 탐사, 민들레 같은 제2, 제3의 김어준은 대한민국의 독버섯입니다. 제2의 제3의 김어준 얘기가 나오는 게 김어준 씨요. 그 김홍 교수님. 물론 제가 다른 방송인의 얘기를 굳이 인용해서까지 하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더 탐사의 저 행태에 대해서 권력자라면 한동훈 장관 되는 법무부 장관의 권력자라면 이건 취재 일환으로 용인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과도하게 나간 표현이죠. 김어준 씨가 굉장히 감각이 빠르고 어떤 정치적 성향까지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번 사안은 분명하게 한 가족들, 한동훈 장관 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이라든가 또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 조민 씨에 대한 취재도 마찬가지였죠. 예. 밤 10시에 젊은 여성 혼자 있는데 오피스텔에 문을 두드린다. 남성들이. 사실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저는 이번도 마찬가지다. 대신에 이 사안들을 좀 냉정해 봐야 된다. 독버섯이니 이런 거친 용어들이 난무하는 정치적 맥락보다는 확실하게 취재 윤리가 제대로 정립이 됐는지 그리고 언론이 제 역할을 했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예. 또 민주당과의 협업 얘기 자꾸 나오는데 제가 아는 그 강진구 기자는 한 30년 전부터 봤는데요. 굉장히 비판적인 분입니다. 어느 한쪽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 분인데 최근에 경향은 약간 민주당이 경도된 부분이 있지만 정치권과 협업할 그런 분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좀 정제돼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당히 한동훈 장관이 일부 자초한 부분들이 있다. 요즘 한로남불이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한동훈이 하면 로민 쓰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다. 왜냐면요. 한동훈 장관 자신의 아이폰 알려주지 않아서 해지하지 않았죠. 자신의 딸 문제 생겨서 논문 삭제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도 않고 있죠. 잠시만요. 근데 자초했다는 표현은 저런 행태를 물론 네. 저런 행태를 한동훈 장관이 불러일으켰고 불러일으킨 것보다는 예. 이제 그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무위원으로서 최대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로 정치 깡패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예. 계속해서 국회의원들과 국회에서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말싸움을 하면서 정치적인 걸 끌고 들어가거든요. 예. 제가 한동훈 장관이라면 이 사안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 깡패, 용팔이까지 등장시키면서 분노를 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답게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야 되지 않나. 자초라는 말은 제가 좀 수정하도록 하고요. 예. 그런 부분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그런 사회적 불신이 있는 것 아닌가. 예. 이런 부분을 한동훈 장관도 좀 깨닫고 국무위원답게 윤 대통령의 소통령이라고까지 불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본인이 예. 정말 처신 저는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동훈 장관 입장을 대변할 필요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최근에 본인이 연루됐다고 했던 국감자리에서 한동훈 이른바 청담 술자리 의혹에서 김유기 의원이 직접 의혹 제기를 하면서 협업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본인이 얘기할 때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이런 주장 정도 하는 건 좀 일단은 정책 메시지는 모두 그냥 놔두고 자체했다는 표현은 일단 순화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걸로 좀 정리를 할게요. 김재현 의원님. 더 이상 논의를 하기보다 과거에 추미애 전 장관도 본인 집 앞에서 이른바 기자용으로 언론용으로 뻗치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계속 추 전 장관을 기다렸던 그 기자의 신상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해서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진영이 또 바뀌고 누구 편이 내 편이 하다 보면 또 언론의 자유 혹은 뭐 책임 과하다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저희도 중심을 좀 잡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분들은 아예 보복 취재라고 그 공개하고 찾아간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취재가 아니라 취재를 빙자한 보복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취재 윤리를 이야기할 뭐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문제가 된 여러 가지 내용은 사실은 범죄 행위입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무슨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취재를 좀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당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참아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과거 조국 장관의 가족인 그 조민 씨의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행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기자가 취재를 하기 위해서 찾아간 최소한의 정당성은 있었거든요. 그 방식이나 모든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저도 인정을 하지만 예.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법무장관이 자리에 없는 것을 알면서 찾아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가족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당신들이 압수수색을 하면 어떻게 공포감이 드는지를 한번 당신들도 맛을 봐라. 이렇게 해서 찾아가서 지금 소란을 피운 것인데 그것을 뭐 취재행위라고 하고 법무장관이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김어준 씨 말도 사실은 근처에 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의 논란이 많은 것은 취재라는 정당성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기 때문에 뭐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순수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김의겸 의원이 협업을 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것은 이제 공개된 것이니까 그런 의심을 받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오늘날까지 있어 온 것이거든요. 청담동 술자리라고 해서 공개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뭐 더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증거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저렇게 난동을 부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 여러 가지 정당성을 언급하고 그 또 여러 가지 변명을 한다고 해도 과연 알겠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질까 저는 뭐 굉장히 의문입니다. 김지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알려진 팩트만 다시 한번 점검하자면 한동훈 장관이 없다고 알고 갔다. 이거는 아직 제가 접한 내용은 아니고 다만 한동훈 장관이 오늘 기자들 앞에서 출근길에서 본인들 그러니까 더 탐사에 취재 오는 거 연락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만 사실관계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현직 장관의 집에 허락도 없이 주거 침입했다 이 얘기로 고발을 당한 한 유튜브 매체 얘기까지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